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김한별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읽어볼 겁니다.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에 제가 책 소개와 제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제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에서 등장인물 반시르, 그리고 반실의 가장 친한 친구 코비,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와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빌론에서 마차를 만드는 반시르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초라한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바빌론에서 마차를 만드는 반시르는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름다운 배 신전의 탑이 있었고, 신전의 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며 소박하고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요. 그런 반실의 가장 친한 친구 악사코비 또한 그리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잔치에서 연주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하루살이와 같았죠.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부자가 되진 못했죠. 부가주는 진정한 직업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시르는 이런 삶을 자식들에게도 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만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들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반시르는 자신의 땅에 소를 키우고 좋은 옷을 입고 두둑한 지갑을 다니고 싶어 하였고, 코비는 머릿속에 선율을 현실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와 다를 바 없이 매일같이 일하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옛 친구였던 아카드는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카드는 지갑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지갑을 채워줄 수입이 있었습니다. 반시로와 코비는 그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입을 가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기 위해 그들은 아카드로 가려고 합니다. 1장의 요약이었습니다. 제2장 바빌론 최고의 부자입니다. 등장인물은 아카드와 옛 친구들, 그리고 대금호자 알가미시,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 벽돌공 아즈무르, 방패공 아그르가 나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빌론에 아카드라는 부자가 살았다. 아카드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바빌론 방방곡곡에 명성이 널리 펴졌다. 아카드는 누구에게나 자애롭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곤 했다. 그런데도 그의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어느 날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카드를 찾아서 말했다. 아카드, 자네는 운이 좋았나 보네. 우리가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동안 자네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말이야. 우리는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옷을 입히고 겨우 굶기지 않는 정도인데
자네는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나.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모두 비슷했지. 같은 스승님에게 배웠고 같이 뛰어놀았네. 자네가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겠지. 그렇다고 자네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지도 않았네. 운명의 여신은 왜 자네를 골랐을까? 왜 자네에게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우리는 무시하는 걸까? 아카드는 친구의 불평을 묵묵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왔지. 그런데도 자네들이 지금처럼 힘겹게 사는 이유는 간단해. 자네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운명의 여신은 누구에게도 영원한 상을 주지 않는 심술쟁이라네. 노력하지 않고 재물을 얻은 사람에게는 파멸을 선물하지. 여신은 황금을 흥청망청 써보이도록 만들고 끝없는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지. 왜 그럴까? 다시는 돈을 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세. 이런 사람은 재물을 도둑맞을까봐 불안에 떨며 공허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네. 한편 이런 사람도 있네.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 돈을 쉽게 벌어들이고 잘 벌면서 그리고 잘 불리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런 사람은 드물어. 나도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만나본 적은 없다네.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 친구들은 아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재물을 물어받거나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아카드에게 어떻게 커다란 부를 이었는지 물었다. 아카드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카드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 친구들이 나와서 아카드에게 질문하는 게 대부분이네요. 그리고는 아카드가 대답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예 나는 열심히 일했고 자네는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 운명의 여신은 왜 자네를 골랐을까? 즉 나는 너보다 열심히 했고 우리 능력도 삐까삐까하고 그러는데 넌 왜 돈 더 많이 벌었냐? 그걸 물어봤죠. 옛날 친구들이. 아카드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뛰어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거나 알아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명의 여신은 상을 주지 않는 심술쟁이라고도 하죠. 황금을 흥청망청 써버리도록 만들고 끝없는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불안에 떨게 만들고 공허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혹은 돈을 쉽게 벌어들고 잘 불리고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만듭니다. 네, 이 정도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요약이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물 시절 나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네.
그건 바로 돈이더군. 돈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돈은 곧 힘이야.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돈이 있으면 온갖 멋진 가구로 집을 장식할 수도 있고, 저 멀리 바다로 멋진 항해를 떠날 수도 있고,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볼 수도 있네. 또 최고의 장인이 만든 보석과 장신구를 살 수도 있고, 신을 위해 웅장한 신전을 지을 수도 있지. 돈이 있어야 이렇게 온갖 불길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네. 이런 지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결심했네. 세상에서 내 못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기로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네. 싸구려 옷을 입는데 만족하지 않기로 했네.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지.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었네. 물려받은 자산도 없었네. 보잘것없이 식구만 많은 집안이었지. 그렇다고 지혜나 권력도 없었지.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네. 그렇다고 절망하진 않았네. 나는 부자의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네.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지네. 자네들은 시간을 어떻게 썼나?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자네들을 한복한 가정 위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말이야. 배우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익히는 거일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내기로 했네. 그 방법을 알아낸 후에 바로 실천하기로 했지. 나는 필경사로 취직하여 온종일 점토판에 글을 썼네.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형편없었지. 먹고 입고 쓰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네. 그러던 어느 날 대금업자 알가미 씨가 찾아왔네. 그는 9번째 법을 필사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네. 이틀 안에 완성시켜주게. 그때까지 마치면 동전 2냥을 주겠네. 나는 부지런히 필사했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제 시간에 마치지 못했지. 알가미 씨는 노발대발 화를 냈다네. 내가 그의 노예였다면 나는 흠씬 두들겨 맞았을 거야. 하지만 그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에게 손을 댈 순 없었지. 나는 겁먹지 않고 그에게 제안했네. 여기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였습니다. 일단 돈의 진리랑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움의 종류, 아카드가 아카드가 처음 하게 된 일, 이 정도가 나왔네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돈은 곧 힘이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거는 고대 시대였던 바빌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디오북도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유튜브도 프리미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독을 하여 가지고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돈은 곧 TV입니다. 그것은 현재와도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카드가 알게 된 진리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아카드는 필경사로 취직하였습니다. 필경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이냐 물어본다면 손글씨로 글을 적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점토판에 글을 썼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어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알가미시였죠. 9번째 법이라는 것을 필사해달라며 이틀 안에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죠. 아카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알가미시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은 부자임 어르신은 부자입니다. 제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필사해서 내 아침 9번째 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알가미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 당돌한 젊은이로군. 그렇게 하세. 이것도 거래라면 거래니까. 나는 밤새도록 점토판에 글을 새겼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팠지만 끝까지 해냈지. 다음날 아침 알가미 씨가 찾아왔을 때 나는 완성된 점토판을 건네주며 말했네. 약속대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네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겠네. 늙은이였네요. 목소리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나도 이제 늙은이가 되었어. 늙은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네. 세월을 꺾으며 깨달은 지혜를 알려주고 싶거든.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지. 잊지 말게. 오늘 빛나는 태양은 자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빛나고 자네 손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빛나는 법이네. 길가메시는 이야기를 이어갔네. 젊은이의 생각은 하늘을 밝히는 유성처럼 빛나지만 늙은이의 지혜는 뱃사람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별과 같다네. 내 말을 잘 새겨둘게. 그렇지 않다면 자네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게고 밤새워 일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알가미 씨는 나를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난 답답해서 물었네. 그게 다예요? 그가 답했네. 그렇다네. 이것만으로 가난한 양아치였던 나는 부자가 되었지. 나는 다시 물었네. 제가 제가 번 돈을 모두 저축하면 어떨까요? 그가 대답했네. 자넨 아직 멀었군. 자네가 입는 옷과 신발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또 밥도 먹어야 하지 않나? 돈을 쓰지 않고 바빌론에서 살 수 있나? 지난달 자네 월급은 어떻게 했나? 작년은 또 어떻고? 혹시 자네 바보인가? 다른 셈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순 없다네. 결국 자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셈이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노예처럼 말이야. 오늘부터 자네의 번 돈의 10%를 저축하면 10년에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나는 숫자에 박히는 편이라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네. 매달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1년치 월급을 모을 수도 있겠네요. 절반만 맞았어. 자네가 모은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같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네가 모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것뿐일세. 이해가 되나?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말을 이었네.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군. 자네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는 자네에게 100배로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은 셈이야.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하겠네.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월급이 적더라도 반드시 10%를 저축해야 하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면 좋네. 남에게 먼저 돈을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쓰란 뜻이네. 그리고 남은 돈에 맞춰 생활비를 써야 하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무리해서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사면 안 되네. 부는 나무와 같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 자네가 저축한 첫 번째 동전이 부의 나무가 될 씨앗이네. 씨앗을 빨리 심을수록 부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나지. 자네가 꾸준히 저축하며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일수록 나무를 더 빨리 더 크게 자란다네. 부의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서 쉬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점토판을 들고 돌아갔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네. 꽤 그럴듯해 보였네.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기로 했지. 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를 따로 저축했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돈은 없어도 전보다 쪼달리진 않았네. 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었지. 물론 저축한 돈이 점점 모이자 쓰고 싶은 생각도 들었네. 외국에서 들어온 신기하고 진기한 물건들이 자꾸 나를 유혹했거든. 하지만 슬기롭게 잘 참아냈지. 1년이 지났을 때 알가미 씨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네. 자네, 지난 1년 동안 내가 말한 대로 번 돈의 10%를 저축했나?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지. 네, 어르신. 말씀대로 저축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어느새 4페이지를 읽었네요.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아카드는 알가미 씨에게 거래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알가미 씨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조건으로 9번째 법을 이틀 안에 완성해 놓겠다. 그리고 알가미 씨는 이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아카드는 해냈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 9번째 법을 완성했습니다.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사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이걸 누가 들으면 과연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이 말은 사실 끝도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언젠가 내가 죽을 땐쯤엔 될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죠. 아카드도 이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했었죠. 아카드는 알가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번 돈을 모두 저축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거는 알가미 씨가 이렇게 말했었죠. 자네는 바보인가? 결국에 돈이란 거는 남을 위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일단 밥을 먹는 것도 식당을 가거나 마트를 가서 식자재를 사오기도 하죠. 결국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가는 행동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가미 씨는 10%만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부는 나무와 같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 이것은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솔직히 한 줄 요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빨리 심을수록 부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나지. 젊었을 때 그냥 많이 저축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자네가 꾸준히 저축하며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일수록 나무는 더 빨리, 더 크게 자란다네. 그리고 아카드는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 번 돈의 10%를 저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잘했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별똥고기는 아우즈무르에게 줬습니다. 페니키아로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신기한 보석을 사와라고 했어요. 돌아오면 보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죠. 알가미 씨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네. 꼭 당해봐라 깨닫는 건가? 별똥고기, 보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빵자수에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점성술사를 찾아갈 것이네. 1년 동안 모은
자네가 모은 돈은 모두 허세가 됐네. 부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셈이지. 실망하지 말고 다시 나무를 심고 새로 시작하게. 다음부터 도서관에 조언을 얻으려면 보석상을 찾아가게. 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양치기를 찾아가야 하네.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조언만 잘 골라서 듣게. 저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말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네가 애써 모은 돈을 모두 당진하게 될 것세.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됐네. 아즈무르는 페니키아의 산입구에 소가 싸구려 유리 조각을 잔뜩 가지고 왔네. 나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습관이 되어 그리 어렵지 않았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씨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네. 그동안 잘 지냈나?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왔네. 다시 착실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잘했네. 이자로 받은 돈을 받아두도록 뭘 하나. 꿀을 사고 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도 한 벌 샀지요. 언젠가 제가 탈 당나귀도 살 것입니다. 알갈미 씨는 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네. 자네는 부의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구먼. 그 열매가 자네를 더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그 열매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그러면 나중에 멋진 잔치를 마음껏 열 수 있을 것이네. 알가미 씨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네. 그 후 2년 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눈은 처져 있었지. 젊은이, 자네가 말하던 부자가 되었나? 아직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지요. 벽돌공에게 아직도 조언을 받고 있나? 벽돌에 관해서는 가끔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군. 내가 가르친 것은 3가지네. 첫째는 버는 돌보다 덜 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자네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불리는지 모두 깨우쳤네. 이제 자녀들에게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나도 늙었네. 그런데 내 아들들은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고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혼자서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버겁다네. 자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니프르의 내 땅을 관리해준다면 자네를 내 동업자로 삼고 내 자신의 희부를 자네에게 주겠네. 여기서 니프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피해경사를 그만두고 니프로로 가서 그의 재산을 관리했지. 그의 재산은 정말 엄청났네. 나는 그의 재산을 맡아서 크게 풀었지. 나는 야망이 있었고 재산을 관리하는 세 가지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이네. 나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알가미 씨가 죽었을 때 그의 유언대로 그의 재산의 일부도 물려받았지. 아카드가 이야기를 마치자 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운이 좋았네. 알가미 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말이야. 아카드가 말했다. 알가미 씨를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네. 하지만 나는 4년 동안 수입의 10%를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내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과연 운일까? 어부가 오랫동안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하며 물고기의 많은 곳을 알아내고 물고기를 가득 잡아온다면 그것도 그저 운이라고 할 수 있나. 기회는 오만한 여신과 같네.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찾아오지 않는 법이야. 다른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사기를 당해 1년 동안 모은 돈을 날렸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저축하는 의지를 보여줬네. 정말 대단하군. 아카드가 방박했다. 의지력이라고? 말도 안 되네. 의지력만으로 낙타가 항소가 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을까? 의지력은 마음먹은 것을 해내겠다는 결심일 뿐이네.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해낸다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겠나. 앞으로 100일 동안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돌을 주어 강에 던지리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꼭 그렇게 할 것이네. 그런데 내가 7일째 깜빡하고 다리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 2개를 던져야지. 이렇게 할 것 같나? 나는 다시 다리로 되돌아가서 강에 돌을 던질 것이네. 20일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매일 강에 돌을 던지는 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한 번에 돌을 왕창 던지는 거랑 뭐가 다르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내가 목표를 세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네. 그래서 나는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네.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야.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자네의 말이 정말 그렇듯하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돈은 일정한데 모두가 많이 가질 수는 없지 않나? 아카드가 대답했다. 부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만큼 자라난다네. 어떤 부자가 화려한 저택을 짓는다고 하세. 그러면 부자가 쓴 돈은 그냥 사라지나? 벽돌공도 돈을 받고 일꾼도 돈을 받고 예술가도 돈을 챙긴다네. 다시 말하자면 저택을 지은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네.
그런데 저택이 완성되면 어떨까? 저택을 짓는데 들인 비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지 않겠나? 저택이 지어진 땅은 어떤가? 저택 때문에 그 높은 그 땅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일세. 저택 주변의 땅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높아지지. 이처럼 부는 마술과 같이 자라난다네. 부의 한계는 아무도 모르네. 페니키아 상인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무역으로 돈을 벌어 버려진 해안에 찬란한 도시를 짓지 않았나. 다른 친구가 물었다.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 이제 젊은이도 아니고 따로 모아둔 돈도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알가미 씨의 세 번째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게.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을 반복하게. 저녁에도 반복하고, 점심에도 반복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 되새기게. 저 하늘이 마르고 닳도록 마음에 새겨야 하네. 이 가르침을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게. 적어도 수입의 10%는 되어야 하네. 물론 씀씀이를 줄여야 할 수도 있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자신만의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네. 재산이 불어나면 기쁨도 불어나는 법이네.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넘치지.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싶어진다네. 다음으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하네.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라는 말이네. 그렇게 미래를 위한 수입을 만들어야 하네. 주변에 힘없는 노인들을 보지 않았나. 자네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네. 그러니 투자는 안전한 곳에 해야 하고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네. 누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꼬셔도 속지 말게.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되네. 마지막은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받기라네. 돈을 불리고 싶다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하네. 나처럼 벽돌공에게 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실수를 하지 말게. 돈이 느리게 불이 나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인생을 사는 동안 삶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즐겨야 하지 않겠나? 수입의 10%를 넘겨 저축하는 건 좋지만 생활이 너무 궁핍해져서는 안 되네. 만약 그렇다면 10%만 저축하게. 그리고 수입에 만족하며 살게.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게. 돈 쓰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안 되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친구들은 아카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길을 나섰다. 몇몇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몇몇은 손꼽히는 부자인 아카드가 궁핍한 친구들과 부를 나눠야 된다고 빈정대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들은 알가미 씨가
필경사인 아카드를 왜 찾아갔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가난의 암흑 속에서 빠져나와 밝은 빛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아카드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아카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은 몇몇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카드를 찾아가 조언을 들었다. 아카드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며 조언하고 지혜를 나눠주었다. 또한 친구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덕분에 친구들은 돈을 벌게 만들 수 있었다. 알가미 씨가 아카드에게 진리를 전해 두었으시 아카드가 전해준 진리를 깨달은 친구들은 인생의 전화범을 맞이할 수 있었다.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 네, 여기까지 40페이지였습니다. 한 번에 좀 오래 갔네요. 아카드가 번 돈으로 무엇을 했고, 뭐, 어떻게 실패하고 4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총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선 안 된다. 두 번째는 조언을 구할 땐 그 분야의 장인을 찾아가라. 세 번째, 돈을 벌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완전한 마지막으로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 이랬습니다. 아이고. 아카드는 총 4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에 걸맞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머니토크입니다. 돈나무에 씨앗을 심어라. 너무 쉽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수입의 10%를 꾸준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니. 어쩌면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을 것이다. 수입의 10%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기초를 닦아주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거창하고 대단할 것도 없다. 수입의 10%는 적다면 적은 돈이다.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지 20년이 되어가는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입의 10%를 모으기로 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무리해서 수입의 10%를 저축할 필요도 없다. 이 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씨앗이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지만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늘어나면 적립하는 돈도 점점 커진다. 버는 돈에 비례하여 쌓이는 돈도 늘어난다. 쌓인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또한 남에게 손 벌릴 일도 없게 만든다. 책을 읽는 지 20년이 된 지금 다시 읽고 무척 후회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수입의 10%를 저축했다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나는 지금도 수입의 10%를 열심히 적립하고 있다. 수입의 10%만 꾸준히 적립해도 얼마나 큰 금액이 되는지 몸소 체험했다. 실제로 나 말고도 내가 운영하는 52주 독서 참여자들도 이를 실천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나 상당히 큰 금액이 모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 중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겨우 그 정도 그 돈? 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더욱 실천하기 쉽지 않을까? 하자. 지금 당장. 네, 오늘의 바빌론 부자들의 돈을 버는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제2장 바빌론 최고의 부자를 읽었고요. 아카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총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 둘째, 조언을 구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라. 셋째,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라. 줄여서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라. 네, 이 정도가 오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하는 김한별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